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그림인지 사진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털이나 수염에 대한 묘사가 정말 사실적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호랑이가 그림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를 덮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소정 큐레이터는 어떠셨어요? 저는 실제로 이 작품 처음 보는데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호랑이 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작품이 주는 그 스케일 때문에 압도하는 힘이 상당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홍경원 평론가께서는 네. 어떠셨어요? 네, 뭐 소정 씨가 잘 말했어요. 네, 정말 크기도 크니까 일단 위압적이고 그다음에 뭐 묘사도 상당히 디테일해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좀 모호한 지점도 있죠. 그런데 이게 호랑이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전에는 강현구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설치도 하시고 조각도 하십니다.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는 캔버스가 아니라 알루미늄 이렇게 그 하드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만 사용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또 인물화만 그린다는 고정관념, 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용기 있는 도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호랑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위압감이라든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작가의 어떤 그런 자존감, 네, 세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그 고집, 네, 그것을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현구 작가님 작품을 극사실주의, 네. 하이퍼 리얼리즘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이퍼 리얼리즘 우리나라 말로는 극사실주의라고들 해요. 뭐 슈퍼 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 뭐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리는 아주 그 장인적인 수공적인 느낌이 있는 그림들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미술 경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들어왔고 그들은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은 굉장히 그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척클로스처럼 인물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든가 광고판 이런 것들을 도시 문명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투영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나라 작가들은 강현구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은 거기다 해석의 여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 그다음에 마인드, 이런 정신, 품격, 네, 그것을 알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자리 옮겨서 만나볼까요? 압도적인 크기와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정서를 담은 인물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작가 강현구. 과거 실존했던 인물들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해낸 그의 작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인물의 외형은 물론 삶의 희로애락까지 사실적으로 담아내 마치 현존하는 인물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인물화를 탄생시킨 작가 강현구. 중앙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결혼과 동시에 붓을 놓았다가 48세에 첫 개인전을 열며 특유의 뚝심으로 미술계의 심화를 그려왔다. 그리고 지난 2007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작품만큼이나 특별한 작가 강현구. 그의 작가 인생의 모든 것을 아트앤토크에서 만나본다. 강현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역시 패션 감각이 대단하신 거 보여주시는데요, 작가님? 그 외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작업복을 입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가님 하면은 패션 센스도 남다르시지만 얼굴도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시잖아요. 방청객분들께 물어볼까요? 누구 닮으신 것 같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로서는 뭐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네. 그 예술을 하는 이게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황공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비교라서 제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얼마 전에 한국 보도사진전인가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인물 사진이었죠. 예, 예. 네.
그것은 월간지 기자가 이제 보도 인터뷰 도중에 제가 다소 좀 그 격앙이 된 순간에 그 따라온 그 사진 기자가 네. 그 모습을 이렇게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연출이 아니고 그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그 사진만큼은 좀 다소 좀 악마적인 요소까지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거 실제로 봤거든요. 네. 눈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 레이저가 막 나왔나요? 예, 좀 끔찍했어요. 또 작가로서 작품이 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피사체로서 대상이 맞아요. 되신 거잖아요. 그 소감은 또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모습은 자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캐치하였을 때 그 어떤 느낌인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다소 좀 끔찍하고 또 내가 봐도 무서웠습니다. 그 평소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좀 잘생기셨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생겼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좋은 의미의 그 예술적 권위 네. 그것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렸을 때부터 저 진정한 의미의 그 카리스마 이것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화상을 그리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의사의 수술로 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다빈치화 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비참해지면은 나를 노숙자의 그 얼굴 표정으로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붉은색을 사용해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띠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존재하지 않은 피사체, 지금 내가 20년 후에 더 늙은 모습의 자화상은 그때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자 설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라는 고유명사를 그린 것이 아니고 나라는 대명사가 바로 자화상의 의미지 않겠는가. 일반인의 시각으로서 내 얼굴도 아니고 남의 자화상을 집에 걸어놓기가 조금 무섭고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 역시 제 작업실에서 제 그림을 보면은 좀 저도 무섭습니다. 뭐 특히 이렇게 천둥치고 이렇게 사이키 조명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저도 좀 무서워요. 그만큼 이 초상화, 특히 확대된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벽에 걸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크기 자체가 제가 모든 그림이 다 3m에 가까운 그림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의 주거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붙이기가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크기가 내 그림에 어울렸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크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포 작가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얼굴이라는 소재 때문에 저 친구는 팔기를 포기했다. 아마 팔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라는 것은 내가 팔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이지 저는 팔기를 포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주로 그리시잖아요. 지금까지 주로 몇 점 정도 그리셨어요? 자화상은 제가 그리는 소재 중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리는 200호 크기의 작품이 300점, 400점 되었을 때 자화상의 숫자 역시도 100여 점을 훨씬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전시하셨을 때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얻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벨상을 받으면은 그 이름과 외모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노벨상 누가 받았다 이러면은 그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얼굴까지 기억되기는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화가들 중에서도 자화상을 많이 그리셨던 분들, 빈센트 반 고호, 렘브란트 이런 분들의 작품을 기억하고 그 작가의 얼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화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중심가에서 네. 저를 알아보기가 쉬웠겠죠. 네. 자화상을 봤기 때문에 네. 저를 이렇게 거리에서 알아보지 않았나. 네. 사실 우리가 이중섭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박수근도 많이 알죠. 근데 거장으로서. 근데 이중섭의 얼굴을 이제 연상하라 그러면 거의 모르세요. 잘 모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긴 소묘 한 장이 전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그 얼굴과 그림이 매칭이 잘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알아볼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소재가 되고 또 다시 한번 확산되는. 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나를 알아보고 굉장히 뭐랄까요, 작가로서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또 예술가잖아요. 기분 어떠셨어요? 작품이 안 팔릴 때는